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98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조선의 왕자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가볍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웠습니다만 조선시대에 이제 왕이 있고 또 왕자들이 많이 있는데 왕자들 중에는 이제 왕이 된 사람도 있고 되지 못한 사람도 있었죠. 예를 들어서 정한군이다, 양녕대군, 효령대군, 충녕대군, 또 수양대군, 안평대군, 또 나중에 광해군, 이런 이제 군 또는 대군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왕자들 중에 많이 있죠. 도대체 저는 수양대군 왜 수양이라고 했느냐 여기서부터 관심을 좀 가지고 해서 쭉 이렇게 찾아보는 사이에 조금 재미있으면 재밌다라는 것을 느끼고 여러분들도 오늘 한자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유래가 그런 것이 있구나라는 것 정도만 한번 체크를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의 군호라는 게 있습니다. 군을 붙인다는 것이에요. 군 이름을 준다. 거기에는 군호라는 것은 사전에 보면 임금이 왕자나 또 종친 또 훈신, 공훈이 많은 신하죠. 훈신을 군으로 봉할 때 내리던 칭호가 이제 군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충녕대군이다, 대군, 수양대군이다, 광해군이다, 흥선군이다, 이런 이제 군 또는 대군이라는 이름이 많은데 이것을 이제 군호라고 합니다. 군호 중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군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고려시대라 그러면 왕의 종친에게 주는 정일품 벼슬을 이제 무슨 대군이라 했다. 근데 사실 고려 역사는 우리하고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서 이제 고려시대의 대군이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만 조선시대의 역사에서는 대군을 많이 접하죠. 조선시대에서는 임금의 적자, 그렇죠? 적자 또는 그에게 준 벼슬을 이루던 말을 대군이라고 한다. 적자 소생에게는 대군이라고 했다. 그리고 또 예전에 세습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지위에 있는 사람을 높이 이르던 말이 또 대군이다. 이런 거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군이라면 조선시대 임금의 적자에 대해서 주는 이름이다. 또는 벼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군이라면 이제 고려나 조선시대 왕의 종친, 외척 및 공신에게 내리던 자귀인데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왕의 적자가 아닌 서자에게 내리는 것이 군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군호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임금이 많이 있었고 또 그 아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적자 출생도 있었고 서자 출신도 있었고 그래서 수많은 이제 군호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중에 일정한 몇 사람 우리 귀에 익숙한 사람들이 왜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한자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조선 태조의 아들, 조선 태조 이성계의 아들들에게는 어떤 군호를 줬느냐. 자, 태조 이성계에게는 아들이 8명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데, 첫째 아들이 방우인데, 1354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8째 아들이 이제 방석인데, 1382년에 태어났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기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1392년에 이제 조선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를 세우고 나서 이제 군으로 다 칭했겠죠. 전부 대군들입니다. 대군들 보면 이제 이런 이름을 우리가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보면 하나의 특징이 있다. 첫째 아들은 방우는 진안대군이라 했다. 둘째 아들은 방관대 정종 임금이 되었죠. 영안대군이었다. 셋째 아들은 방인대 이간, 넷째는 방관 회안, 다섯째는 태종 이방원이다. 정안이다. 그렇게 덕안, 무안, 어안 나온다.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전부 안자 돌립니다. 안자. 그렇죠? 안자가 있다. 안자가 편안하다는 뜻이죠. 편안할 안자. 태조 이성계가 왜 아들들에게 이렇게 군호를 붙일 때 편안한 안자를 넣느냐. 그것은 결국은 나라를 창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딛고 싸움도 많이 했고 사람도 많이 죽었을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아들들에 대해서는 이 나라가 평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아마 그런 뜻이 담겨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익숙한 분은 여기에 보면 정안대군 우리가 사극 같은 데서 많이 나오죠. 정안대군 또는 정종 임금이 영안대군 이런 분들이 익숙합니다만 어쨌든 태조 이성계의 아들에게는 전부 안자 돌림으로 이렇게 군호를 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태종 3대 임금이죠. 태종 이방원은 아들들에게 군호를 어떻게 줬느냐 하면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양녕대군, 둘째 효령대군, 세종대왕은 이제 충녕대군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 우리가 잘 모르던 분들이 이제 주로 많이 나옵니다. 이 세 분은 우리가 잘 아는데, 그렇지만 보면 전부 영자가 들어갔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안녕하다, 편안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안녕할 때 태조 이성계는 안자를 붙였는데 태종은 영자를 붙였다. 영도 편안하다, 안녕하다는 얘기예요. 결국 왕자의 난을 거치면서 태종이 이렇게 즉위를 했는데 자기 아들들에 있어서는 정말 더 안녕했으면 좋겠다. 이제 더 어떤 고륙상잔이나 뭐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 영자 돌림을 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부 영자입니다. 네. 12대 익령군, 대군도 있고 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더 있는데 좀 기록이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종 아들에게는 영자 돌림에 군, 대군이 붙었다라는 것을 좀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징이 하나가 세종의 아들들의 군호는 어떻게 되느냐. 첫째 아들은 이제 문종이죠. 바로 태어나서 세자로 책봉이 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군호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둘째부터 이렇게 쭉 아들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보면 이제 세조, 그렇죠. 세조는 수양대군입니다. 그렇죠. 세조가 됐죠. 그리고 안평대군, 그리고 이명대군이랄까요.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금성대군도 우리에게 조금 익숙합니다. 계양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쭉 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더 있습니다. 세조에게는 수양이란 군호를 붙였다. 이것은 주로 황해도 해주의 옛 이름이 수양이다. 또는 별명이 수양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아들들에게 군호를 줄 때 중국의 어떤 봉건 제도를 따라서 중국의 예를 들어서 주나라에서 봉건을 할 때는 그 왕자들에게 이렇게 나라를 떼어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스리라고 하는데 조선은 땅이 적어서 이렇게 나라를 떼어서 이렇게 다스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적으로나마 어쨌든 지역을 떼어줍니다. 그래서 전부 지역의 이름이 붙어 있다. 그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양이라는 것은 이제 황해도 해주다. 해주에는 해주의 진산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수양산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태종이 이렇게 세조가 이렇게 단종을 폐하고 왕이 되고 났을 때 사육신들 중에 한 분인 성삼무는 이런 시를 지었죠.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그렇죠. 줄여 죽을진들 채미도 하나인 걸까. 그런 이제 시조가 있습니다만 그때 수양 그리고 해주의 수양산 관련해서 해주를 세종대왕이 수양대군에게 해주를 시급지로 떼줬다. 형식적이지만 안평대군은 안평이라는 것은 지금 강원도 홍성을 얘기한다. 홍성이. 그래서 홍성을 떼줬다. 이렇게 되겠죠. 네, 이름이 이제 옛 이름하고 지금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명대군, 네 번째 왕자 이명대군은 강릉을 예전에는 임영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겠죠. 광평대군이 있는데 이분에게는 경기도 광주를 떼줬다. 네. 그래서 봉작을 했다. 화이군이라고 여섯째 아들이다. 여기는 화이라는 것은 선산의 별칭이다. 지금 경상도 구미 선산할 때 그 선산의 옛 이름이 화이다. 그리고 금성대군, 금성은 전라도 나주의 옛 이름이다. 금성. 여덟째 왕자에게는 이제 계양군이다. 요즘 우리 최근에 지방선거하고 인천 계양구에 어떤 국회의원 가지고 이제 얘기들이 많았죠. 그 계양입니다. 계양. 계양산이 물론 있죠. 이것은 경기도 부평의 옛 이름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세종은 아들들에게 우리나라의 지역을 이름으로 해서 군호를 주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종의 아들들이 많습니다. 평원대군, 원주의 옛 이름이다. 의창군이 또 있고 창원의 옛 이름이다. 한남군, 수원의 벼르호다. 밀성군, 밀양이다. 수춘군, 춘천이다. 우리가 다 물론 외울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익현군이다. 양양이다. 네. 영흥대군이다. 이것은 황해도 연안의 별칭이다. 영풍군, 안동의 옛 이름이 영가인데 영가에서 왔다. 영해군, 경상도 영해에서 온 것이다. 담양군도 있었다. 이것은 전라도 담양군, 이 군자와 이 군자가 다르죠.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세종의 아들들에게는 지역을 가지고 군호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가끔 알 수 있는 분이 이제 단종은 노상군이라고 했습니다. 단종. 원래는 군호가 없었어요. 단종도 이렇게 왕세 손에서 왕세자가 되어서 이제 즉위를 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노산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단종이라는 묘호를 줬죠. 노산은 강원도 평창의 옛 이름이다. 그래서 왜 단종이라 했느냐 보니까 예를 지키고 의를 바로잡는다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좀 어렵습니다. 연산군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봤는데 연산이 왜 나왔느냐 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제비 연자가 되겠죠. 물론 이제 강화도 교동에서 이제 유배를 가서 거기서 죽었는데 왜 연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해군은 광해라는 것은 춘천의 옛 이름이다. 춘천이 한때는 광해주라고도 불렸다. 앞에 또 춘천의 딴 이름이 또 나왔죠. 네, 그래서 광해군이다. 또 광해군 선조의 아들 중에 임해군도 있습니다. 그렇죠? 임해군은 김해의 옛 이름이 임해였다. 여기서 따왔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세종의 아들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어떤 지역의 이름을 땄고 또는 그 지역을 자기의 모친이 친모가 어떤 지역에 본관을 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본관을 가지고 군호를 만들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직접 왕자들에게는 주로 지역을 줬고 왕자가 아닌 왕의 손자나 또 반개 왕족들에게는 그 어머니의 본관을 따서 이렇게 군 또는 군이란 어떤 군호를 줬다. 이렇게 조선 전체를 통해서는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창대군도 있죠. 네, 영창대군 광해군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임목대비와 이거는 이천이다. 영창이라는 것은 이천의 딴 이름이다. 그리고 우리가 효종 임금이 된 복림대군이 있습니다. 그렇죠? 복림대군도 황해도 봉산과 관련된다. 봉산군에서 왔다. 또 인평대군이 있습니다. 강원도 인제와 관련된다. 인조 임금은 능양군이었는데 능양군 친어머니 본관 전라남도 화순군의 옛 이름이 능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능주면 또는 화순군의 서남부 지역이 예전에 능주였는데 거기서 따서 능양군으로 했다. 어쨌든 대략 우리가 수많은 조선의 왕자, 군과 대군들의 어떤 군호가 다 이렇게 지명으로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수양대군, 우리 귀에 익숙한 또 안평대군, 영창대군, 복림대군, 그 위에 많은 대군과 군들이 대부분 지역의 이름을 가지고 군호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한번 체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